네, 안녕하세요. 저는 KCIM에서 혼합현실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해는 그 팬데믹과 비대면 환경으로 업무에 많은 변화,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춘 신기술들이 대거 계획되고 발표되었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에 대해서 여러 담당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현실과 디지털의 결합, 그리고 산업 현장, 사업, 그다음 비즈니스에서의 적용 방안 등 여러 가지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분야별로 좀 다르긴 했지만은요, 공통적으로 좀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이 과연 메타버스가 뭐냐, 그리고 이를 실제 업무에 어떻게 연관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 주제는 메타버스와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뭐 아마 여러분들도 메타버스에 대해서 많이 확인을 해보셨을 텐데요. 알고 계신 내용이 있지만 뭐 우리 같이 한번 개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얘를 이용해서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크게 3개의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과연 메타버스가 뭐냐? 그리고 이 서비스가 실제 우리의 사업 환경, 비즈니스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메타버스에 관련된 기술에서 과연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고 향후에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소프트의 기술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서비스와 실제 도입했던 사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궁금하신 내용들은 채팅방에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남기신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질문 중에서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거나 혹은 그 고민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제가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990년도부터 건설과 제조 분야의 설계 솔루션을 공급하면서 디자인 분야의 디지털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진행했습니다. 또한 건설 시장에서 선진화를 위한 빌딩 인포메이션, BIM이라고 하는데요. 이 BIM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하면서 건설 시장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와 홀로렌즈에 대한 국내 판매에 대한 공식 계약을 체결했고요. 2020년 11월 달에 한국의 홀로렌즈 공식 출시와 함께 지금까지 국내 홀로렌즈 판매와 그다음 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순서로 과연 메타버스가 뭐냐? 메타버스에 대한 설명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들, 그리고 실제 메타버스가 이제 현재 팬데믹 환경에서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메타버스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검색을 하시면, 그 다음에 책을 보시거나 아니면 그 영상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책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죠. 메타버스는 가상, 그리고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 그리고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이는 현실 세계에서의 그 사회, 그리고 경제, 문화, 개인의 활동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가상 환경에서 구현을 하고요. 여기에 참가한 사람들 혹은 참석자들이 아바타와 같은 가상의 자아를 통해서 활동하는 세계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은 이미 우리가 2000대 초반에 경험을 했었죠. 바로 싸이월드 서비스인데요. 현재는 더욱더 고도화된 네트워크 그리고 IT 기술을 접목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출시되고 있고 우리는 현재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네이버의 제페토, 그 다음에 초반에는 게임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완전히 전환된 로블록스,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솔루션 등이 출시 또는 출시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이제 여러 기업들 그리고 대학에서는 신입으로 들어오는 새내기를 위한 행사를 위해서 가상의 공간을 구축을 하고 진행하기도 하고요. 또 이 메타버스 서비스를 하기 위한 여러 회사들이 지금 서비스로 국내에 런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 있고요. 자연스럽게 활용하고 있는 메타버스가 과연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기술 발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들 궁금해하고 있고요. 저희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내용은 그 세계 미래 보고서
책자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행위가 이미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구현된 기술들입니다. 이를 통틀어서 디지털, 가상세계를 메타버스라고도 말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2007년도에 상당히 오래전이죠. 미국의 기술연구단체인 미국 미래학협회에서는 메타버스를 4개의 요소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 세계에서의 가상공간을 그래픽으로 구현할 수 있는 증강현실 기술. 두 번째는 현실의 정보를 가상세계에 투영하는 디지털 트윈. 그 다음에 개개인의 경험과 정보를 디지털 공간에 기록하는 라이프 로깅. 마지막으로 이 모든 요소를 통합한 가상세계입니다. 이 네 가지가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주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증강현실 기술입니다. 현재 지금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많은 투자, 그 다음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를 가상의 이미지로 결합을 해서 많은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최근에는 게임, 자동차, 광고, 산업계에 기술이 접목되고 있고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대중에게 좀 알려진 계기는 2010년도에 나이언텍의 포켓몬고라는 게임입니다.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현실 이미지에 가상의 이미지를 결합해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게임인데요. 이런 증강현실은 그 현실 세계에 보다 풍부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팀 쿡은 그 실리콘 리퍼블릭과의 인터뷰에서 증강현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증강현실이야말로 사람이 고독하게 내버려두지 않는 기술이라고 생각한다. 증강현실은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스크린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도록 해준다 라고요. 네, 이런 증강현실 기술이 그 현재 단절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기술들은 더욱 발전하면서 산업적으로 활성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메타버스와 디지털 트윈입니다. 디지털 트윈은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확산되기 이전부터 저희 실제 산업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야입니다. 네, 실제 세계를 가상 공간에 모사하고 여기 현실의 정보가 그 실시간으로 가상 공간에 투영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에서 구축된 실제 정보들은 그 현실의 상황을 확인하고 모니터링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수집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예측하고 이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는 서비스들도 다수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라이프 로깅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저는 제가 했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기 위해서 SNS를 많이 활용합니다. 이렇게 기록에 남기는 행위를 라이프 로깅이라고 하는데요. 라이프 로깅은 단순하게 제가 경험했던 것을 기록하는 거에 의미를 두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록했던 경험이 저 혼자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타인,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자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소통을 통해서 그 작성한 우리는 그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 타인과 소통하면서 새로운 나를 만들고 싶다는 욕구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슈들이 소셜 미디어 형태가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메타로 사명 바꾼 페이스북 사례를 보더라도 사용자 욕구는 더더욱 강해지고 있고 이러한 욕구들이 비즈니스에 그리고 사업에 연계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워치와 같은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그 개인의 운동량, 생체 신호를 기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생체 신호는 기록들은 저 혼자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하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라이프 로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메타버스와 가상현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 이 세 가지 요소는 궁극적으로 가상현실을 현실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연결해주기 위한 기본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플랫폼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현실의 경험을 좀 가상 세계에서 확장하고 강화해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무한히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상현실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아 그리고 갖고 있는 개성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저를 대신한 아바타에 대한 욕구들도 강해지고 있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아바타를 생성하고요. 이 아바타를 저 대신에 가상의 컨퍼런스나 또는 회의, 아니면 출장이나 교육, 콘서트 등의 비대면 환경에서 참여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가상 공간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IT 기술들이 결합하고 있는데요. 가상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뭐 일반적으로 헤드셋, 혹은 이제 시선 추적, 혹은 시선의 움직임을 확인하기 위한 아이 트래킹, 아바타의 움직임을 제가 움직이는 것과 동기화시키기 위한 각종 인식 기술들이 최근에 출시한 여러 가지 디바이스에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한 메타버스의 네 가지 요소는 서로 이제 융합하고 결합해서 이제 상호 기술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메타버스를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술과 이를 서비스를 하고 있는 마켓에 대해서 좀 저희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은 이제 메타버스를 구현하고 있는 기본 기술 레이어와 이에 대한 시장 매핑 자료입니다. 오른쪽은 레이어 부분이고요.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마켓 맵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상위에 있는 개념은 익스피리언스, 즉 경험입니다. 이 경험은 실제 우리가 참여하는 메타버스의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주로 게임이나 소셜미디어 혹은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서비스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는 포트나이트나 메타 혹은 제페토 등이 현재 지금 출시가 돼서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플랫폼들이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스커버리 영역입니다. 메타버스 환경에서는 사용자의 경험을 서로 공유를 하고 있고요. 각자 새로운 정보, 지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유튜브에서는 동영상을 스트리밍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서비스에서 사용자는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필요한 영상들을 찾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가치가 창출이 된다는 거죠. 네, 유튜브 서비스를 보더라도 영상 서비스에 대해서는 전체 수입의 상당히 작은 미미한 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발생된 사용자 참여, 그 다음에 반응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가치들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러한 메타버스에 대한 환경 구축입니다. 가상 환경을 디자인한다거나 가상 환경에 사용되고 있는 기본 자산들, 에셋이라고 하죠. 자산들을 만들어주거나 이에 대한 프로세스, 그 다음에 실제 서비스 유통 등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들게 되죠. 네, 그래서 로블록스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로블록스는 제 아들도 상당히 많이 좋아합니다. 네, 게임으로 맨 처음 시작이 서비스가 됐었는데요. 지금은 사용자가 직접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공간에서 자기만의 게임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 게임에 여러 사용자를 참여시켜서 게임을 좀 더 생태계를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구축이 바로 환경 구축의 한 개의 사례라 볼 수가 있죠. 네, 네 번째는 공간 컴퓨팅입니다. 공간 컴퓨터는 사물을 3차원으로 좀 가져오고요. 실제 세상과 결합해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지칭합니다. 이를 위해서 3D 엔진, 개발 엔진이 개발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다음에 제스처 인식 기술이라든가 공간 매핑 또는 인공지능 등의 서비스들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탈중앙화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많은 논란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지금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네, 블록체인 기반인데요.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혹은 NFT 등의 기술들이 있고요. 이제 텔레그램처럼 완전히 개인화된 소셜미디어 등으로 이제 사회에 좀 논란이 있었던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가상현실에서의 규칙과 규범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휴먼 인터페이스는 메타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드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장치에서부터 AR, VR 디바이스, 그리고 이 디바이스에 구성되고 있는 인식 센서, 여러 가지 기술들, 스마트 글라스와 같은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서비스는 인프라를 기반으로 구축이 됩니다. 반도체라든가 클라우드 서비스, 5G 네트워크와 같은 이제 서비스 인프라를 통해서 가상현실에 저희는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보시는 이러한 메타버스 구성에 대한 레이어에 대해서 이제 많은 시장들이 현재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고민하신 부분들은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하나 혹은 두 가지가 결합돼서 서비스를
고려하시고 있거나 혹은 활용할 계획으로 저도 지금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저는 여기서 휴먼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를 중심으로 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는 휴먼 인터페이스가 어떤 게 있는지, 홀로렌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메타버스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이 접근 방식에 대한 연구나 상용화는 이제 꽤 이전부터 진행이 됐었고요. 많은 디바이스들이 발표되고 출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 상용화되어 있는 디바이스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2023년도에 출시 예정인 삼성, 그리고 이제 애플의 AR 글래스 등이 이런 인터페이스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는 결국은 AR, VR 또는 MR, 혼합현실에 대한 기술을 구현한 것입니다. 다만 이런 기술들이 그 사용자가 얼마나 편안하게 경험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런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관점에서 여러 가지 기술을 선보이고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시 예정이기도 하고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그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기술에 대해서 이제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혼동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용화된 기술은 바로 VR, 가상현실 기술입니다. VR은 그 사용자가 헤드셋을 착용을 하고요. 완벽한 디지털 환경에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완전한 디지털 공간에 접속을 하고요. 가상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이제 체험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지구에 있지만 VR 헤드셋을 통해서 화성의 거주지로 이동을 하고요. 실제 현실에 경험할 수 있는 없는 그런 일들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VR 기술의 특성상 인체가 느끼는 감각과 완벽하게 동기화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때문에 멀미나 거부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도 일종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햅틱 기술 혹은 트레드밀과 같이 이제 외부 하드웨어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네, 또 다른 기술은 AR 기술입니다. 증강현실, 앞서 말씀드렸던 증강현실 기술이라고도 불리는데요. AR은 현실 공간에 가상의 컨텐츠를 결합하고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서비스를 위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요. 구현되는 기술들은 그 디바이스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실제 환경을 디바이스에 있는 화면, 디스플레이에다가 투영시킵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에 가상의 객체를 결합해서 서비스를 하게 되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 현재 지금 있는 이 실내 공간에 제가 가구를 하나 구매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매하기 전에 이 가구를 배치했었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한번 보고 싶죠. 이를 위해서 이제 가상의 그 객체를 실내를 비추고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서로 오버랩을 해보고요. 카메라를 봤었을 때 가구가 배치가 되면 어떤 느낌이 되는지 그걸 이를 사전에 볼 수 있는 이제 기술입니다. AR 기술은 그 별도의 디바이스가 필요하지 않고요. 저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개인 디바이스, 휴대폰이라든가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어서 좀 더 편안하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D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2D 형태의 이미지로 구축이 되기 때문에요. 좀 보는데 한계가 있고요. 화면도 작고 양손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 작업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죠. 네, 마지막으로는 믹스 리얼리티, MR입니다. 혼합현실이라고도 하는데요. 혼합현실은 왼쪽에 있는 현실 공간과 오른쪽에 있는 가상, 그 디지털 공간을 하나로 결합한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현실 공간을 보면서 현실 공간에서 이 현실 공간에 가상의 컨텐츠를 3차원으로 구현을 하고요. 이를 인터랙티브하게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AR, 그 VR의 어려움, 그 다음에 AR 한계를 넘어선 기술로 믹스 리얼리티, 혼합현실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국내 많은 기업에서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하드웨어를 또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하드웨어 기반에서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도 지속적으로 그 퍼블리싱 되고 있죠. 저는 이 세 가지 기술에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혼합현실, 믹스 리얼리티에 대한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어떤 하드웨어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11월에 진행했던 마이크로소프트 이그나이트 내용 중에서 메타버스에 관련된 로드맵이 다수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이를 좀 보시면은 그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CEO인 그 사타냐 나델리가 차세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5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메시지 주요 키워드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고 탈중앙화된 컴퓨팅, 그리고 독립된 데이터와 생활환경, 또한 이제 능력이 좀 더 그 향상된 창작자들과 이 사람들이 모이는 커뮤니티들,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확장된 그 환경 내에서의 경제적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이러한 기술들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이 5가지가 주요 키워드입니다. 이런 5개 속성들은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요 서비스인 애저, 그 다음에 다이나믹스 365, 파워 플랫폼으로 그 연계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보시는 것처럼 메타버스에 관련된 그 솔루션들도 다수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재 지금 먼 미래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중에 일부는 벌써 현실에서 구현돼서 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그 마이크로소프트 혼합현실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기술은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믹스 리얼리티, 혼합현실 장비인 홀로렌즈에 대한 영상입니다. 일단 홀로렌즈에 대해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홀로렌즈는 하나의 독립된 컴퓨터이고요. 높은 품질의 홀로그래픽을 실제 공간에 구현하고 이런 이제 보여지는 홀로그래픽을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렌즈 착용한 담당자는 그 사용자는 좀 편안하게 이러한 몰입감 있는 컨텐츠들을 보고 경험할 수가 있죠. 하나의 컴퓨터로서 자체적인 서비스를 구현하기도 하지만 인공지능과 그 클라우드 서비스와도 연결이 돼서 좀 더 많은 기술로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출시된 스마트 글라스 중에서는 가장 최고의 기술을 제공한 홀로렌즈라고도 하는데요. 4가지의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몰입감입니다. 사용자는 홀로렌즈를 통해서 가상의 객체를 마치 현실 세계에 있는 것처럼 보고 느끼고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높은 해상도를 통해서 경험을 좀 극대화할 수가 있고요. 공간에 배치된 텍스트라든가 2D, 3D 정보를 보다 쉽고 편안하게 그 분석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헤드셋 형태로 구성된 디바이스이고요. 사용자가 장시간 착용하더라도 불평을 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얼핏이라든가 스트랩, 그 다음에 시스루 디스플레이어, 그 다음에 바이저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조절해서 멀미감이나 혹은 무게감을 느끼지 않고 장시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재밌는 점은요, 독립된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령들은 별도의 디바이스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손에 대한 제스처라든가 이제 그 제스처를 통해서 명령을 수행을 하고 컨트롤 제어할 수가 있고요. 창의 이동도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코타나 서비스와 결합해서 음성으로도 명령을 내릴 수 있죠. 심지어 손이나 음성이 좀 어려운 경우라면 눈의 응시를 통해서 명령을 또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결국 이제 독립된 디바이스로서 이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네트워크와 연결만 되어 있다라면 이러한 모든 기능들을 환경 구속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제가 실물 좀 가져와서 좀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웨비나 특성상 좀 보여드리기 좀 어려워서 하드웨어 스펙으로 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디스플레이는 RGB 광원을
빛을 눈에 투영하는 MEMS 디스플레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모니터를 보고 진행하는 게 아니라 홀로그래픽 이미지를 빛으로 생성해서 보는 방식입니다. 무게는 대략 한 560g 정도 되고요. 자체적으로 CPU나 GPU, 이를 통합한 SOC과 메모리, 그다음 저장 공간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와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연결이 가능하고요. USB 충전을 위한 C타입을 제공합니다. USB-C 타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동작과 주변 그 환경 인식하기 위한 많은 센서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센서를 통해서 핸드 트래킹, 그리고 아이 트래킹, 음성 인식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 쪽에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요. 시끄러운 공사 현장이라든가 공장에서도 또렷하게 다른 담당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 시간은 이제 운영하는 콘텐츠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요. 가벼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복잡한 형상이나 그 영상 통화 혹은 이제 데이터 좀 무거운 경우라면은 1시간 30분에서 한 2시간 정도 사용 가능합니다. 충전 시간 1시간 정도로 이제 진행됩니다. 네, 제가 디바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실제 이 디바이스가 그 비즈니스에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와 적용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합 현실을 구현하고 있는 이 홀로렌즈는요, 일반적으로 그 B2B 영역에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6가지 산업 분야에 대해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 영역 이외에도 더욱 많은 곳에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럼 6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시는 부분은 교육 트레이닝 분야입니다. 혼합 현실을 통해서 그 특정 환경에 맞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고요. 교육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체에 대해서 가상 인체를 표현을 하고요. 신체에 대한 구조, 그리고 이에 대한 학습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고가의 기재재가 필요한 그 실습의 경우에는 실습 전에 홀로렌즈를 통해서, 홀로그래픽 이미지를 통해서 안내를 진행할 수가 있고요. 교육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그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두 번째는 그 작업 지침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이나 혹은 이제 그 업무가 변경돼서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멘토가 붙어서 교육을 해준다거나 영상 또는 매뉴얼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하게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홀로그래픽을 활용한다라면, 혼합 현실을 활용한다라면 실제 공간에서 이런 작업 절차들을 3차원 객체로 표현할 수 있고요. 바로 그 실습할 수 있는 그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원격 회의가 되겠습니다. 현장에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그 원격제 전문가가 이제 여러 가지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이 혼합 현실을 통해서 서로 같은 화면들을 보면서 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 디자인 분야에서는 그 설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 이해 관계자가 모여서 검토를 하고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 영상이 이제 모니터가 아니라 3차원 객체로 공간 내에 뿌려서 더욱더 많은 정보로 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업 지원 단계에서는 유통 단계에서 이제 소비자의 선택을 좀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공공 분야 쪽에서는 고객이 일반인이겠죠. 이 일반인들에 대해서 체험 서비스 혹은 도슨트를 대행한다거나 수업 콘텐츠로도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들을 통합하고 관리하면서 그 해당되는 위치에 필요한 정보들을 대시보드로 활용하고 이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다면 이 장비 혹은 이 설비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서 대응도 가능하고요. 담당자 원격 회의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보시는 지금 6가지 서비스는 일부는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환경에 맞게끔 개발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여러 서비스 중에서 2가지 항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원격 회의와 두 번째는 작업 안내입니다. 이 2가지 솔루션들은 이제 사용자가 직접 서비스를 구매하고 그다음에 바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고요. 사용 방법도 상당히 직관적입니다. 그럼 각각의 솔루션들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다이나믹스 365 서비스 중에 리모트 어시스트라고 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네, 이 리모트 어시스트는 말 그대로 그 원격 회의를 지원해주는, 원격 접속을 지원해주는 소프트웨어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팀즈 서비스와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팀즈 서비스 연결을 해서 현장의 정보를 그 팀즈에 참여한 구성원들 혹은 회의 참석자들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앱이 되겠습니다. 리모트 어시스트 통해서 그 현실의 문제를 현재 지금 발생된 문제를 그 실시간으로 원격지에 있는 전문가와 같이 공유를 하고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문제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 이제 카메라를 통한 영상, 그다음 음성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공간 내 화살표, 그다음 주석, 그다음에 이제 그 안내선 등을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화면 공유라든가 문서 전달 등의 이제 기능으로도 좀 더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 홀로렌즈를 착용한 사용자와 그 다음에 원격지에 있는 전문가가 서로 실시간으로 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공장이 해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해외에서 운영 중인 공장에 문제가 발생이 됐었고요. 현장 담당자가 1차 대응을 했었지만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그 빠른 대응을 위해서 직접 해외를 넘어가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리모트 어시스트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는 해외에 가지 않고도 현장의 상황을 직접 보면서 바로 조치할 수가 있죠. 이에 따라서 이제 공간 이동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시간에 발생되는 비용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어떤 시나리오로 진행되는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하나의 공장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각각 공장 라인에는 현장 담당자가 있는데요. 이 현장 담당자는 발생된 문제들에 대해서 1차 초기 대응을 하도록 지금 업무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특정 장비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 장비로 가고 있고요. 이 담당자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여러 가지 오퍼레이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몇 가지 명령도 내려보고요. 네,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전원을 껐다 켰다도 가능하네요. 네, 전원도 한번 내렸다 켜봅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 해결이 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 담당자 할 수 있는 선에서의 그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휴대폰으로 그 원격지는 전문가와 영상으로 통화를 할 수가 있고요. 휴대폰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를 그 원격지에 있는 전문가가 그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그 화면에다가 방금 보셨던 화살표들을 눌러서 작업 지침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진행이 이제 안 된다고 하죠. 지금부터는 이제 양손을 써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휴대폰에 있는 리모트 어시스트를 일단 옆에 있는 담당자한테 주고요. 홀로렌즈를 통해서 이제 원격 서비스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원격 서비스를 실행시키게 되면 다음과 같이 공간에 대화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고요. 전화를 걸게 됩니다. 물론 담당자는 현재 대기 중에 있으니까 이제 바로 승낙을 하겠죠. 그럼 이제 그 원격지에 있는 담당자도 현장에 발생된 이슈들을 그대로 보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작업 지침도 내릴 거고요. 그다음 관련된 정보들도 다운로드 받아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런 지침에 대해서 그 다음은 그 전선 케이블을 제끼고 안쪽에 있는 보드를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건데요. 양손이 자유롭기 때문에 바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보드를 지금 교체하는 과정으로 좀 보이는데요. 두 손으로 보드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수리가 완료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 홀로렌즈에 있는 혼합현실 서비스와 리모트 어시스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현장에 발생된 문제를 실시간으로 즉각적으로 원격 있는 전문가와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다이나믹 365 가이드입니다. 이 가이드 앱은 그 초보자가 업무를 그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익숙하게 실습할 할 수 있는 이러한 작업 절차서를 만들어주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이제 가이드에서 나타난 지침에 따라서 작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작업 진행 도중에 이제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 공간에서 이제 화살표나 3D 객체들을 띄워서 더욱더 직관적으로 지침을 내릴 그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의 업데이트에서는요, 이런 이제 가이드 절차 도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요, 전문가와 바로 통화할 수 있는 기능들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화된 그 작업 지침을 하고 나면은 이 그 교육생이 어느 성과가 있는지 파워 BI를 통한 대시보드로도 구현이 가능하죠. 그럼 실제 이런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신입사원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 신입사원은 첫 번째 필요한 거는 바로 이제 인사겠죠. 그래서 다른 담당자들과 인사를 하면서 해당되는 라인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멀리서 지금 전문가가 있는데요. 전문가는 컴퓨터를 통해서 지금 작업 지침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텝은 무엇인지, 두 번째 스텝은 무엇인지 2D 컴퓨터로 입력을 하고 있고요. 입력이 종료가 되면 홀로렌즈를 통해서 각각의 객체들이 어디에 배치가 되어야 되는지를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치에 어떤 방향으로 조립을 해라. 이렇게 이제 3D 콘텐츠가 작성이 되면은 이제 홀로렌즈를 그 신입사원한테 주게 되고요. 신입사원은 이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전문가한테 이제 방법을 배우게 되면은 여기 나온 지침대로 그대로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도구를 어떤 부분에 조립을 해라. 그다음 이에 대한 이제 테스트도 중간중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 스텝으로 이제 다시 또 진행이 돼서 조립하는 과정들을 사전에 확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습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대시보드화 시켜줄 수가 있는데요. 이런 대시보드를 통해서 사용자가 얼마만큼 연습을 했고 이를 통해서 성과가 어느 정도 발생이 됐는지를 또 모니터링 할 수가 있죠. 이런 서비스들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그 가이드라고 하는 앱과 파워 BI가 서로 연계가 돼서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개 솔루션 이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비대면 업무를 위해서 현재 개발된 팀즈를 지속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환경에서의 사용자는 대폭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팀즈는 가상의 공간에서 보다 많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어디서든지 연결하고 소통할 수도 있고요. 소통 방법으로는 채팅을 한다거나 아까 보셨던 원격 회의를 한다거나 다자금 회의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제 저희가 지금 여름 참여해 있는 이런 세미나 등의 대규모 이벤트들도 만들 수가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도 공유를 하면서 회의 진행할 때 서로 의견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팀즈를 말씀드린 이유는 내년도 상반기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걸로 예측이 돼서 먼저 좀 공유를 드리고자 팀즈를 설명드렸습니다. 팀즈와에 있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메타버스 서비스가 내년도 상반기에 나올 걸로 지금 발표는 됐습니다. 아직 발표 단계라서 실제 이제 많은 정보들이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좀 미리 알 수 있었던 거는 올 초반에 홀로렌즈 서비스와 연계해서 홀로렌즈에 이제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메쉬라는 베타 버전의 메타버스 서비스가 출시가 됐었습니다. 네, 이제 출시가 돼서 계속 이제 베타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이그나이트 2021에서는 메시 서비스와 그리고 팀즈가 서로 결합해서 보다 확장된 사용자 경험을 이제 할 수 있는 메시포 팀즈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메시포 팀즈는 이제 팀즈를 확장해서 비즈니스용 메타버스 서비스로 활용이 가능할 걸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메시포 팀즈는 팀즈와 홀로렌즈의 홀로그래픽 기술이 서로 통합이 돼서 원격 회의를 진행할 때 참석자가 비디오나 이미지가 아니라 아바타를 통해서 가상의 회의실 또는 컨퍼런스룸에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이런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이제 비대면 원격 회의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를 조사했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비대면 환경을 할 때 회의나 토의를 이제 원격으로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효율성이나 편의성을 증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참석자들은 이제 이런 환경 이외에도 이런 만들어진 가상 환경에서 이제 더욱 적극적으로 저의 이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원했었죠. 그래서 현재 이제 이런 개성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영상의 뒤에 배경을 꾸민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모지 등을 같이 추가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메시포 팀즈는 이제 아바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바타를 통해서 참석자의 개성을 조금 더 부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서 아바타의 움직임, 그리고 말하고 있는 내용을 입모양으로 만들어진다거나 이런 제스처들에 대해서도 사실감 있게 표현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전문화된 가상회의 공간, 예를 들어서 이제 포스트 붙이면서 아이디어 도출 회의를 한다거나 3D 데이터를 테이블 위에 배치해 놓고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 중에 있다라고 정보는 나와 있는데요. 아직 서비스가 나와 있지는 않아서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올 상반기에 출시된 메쉬에 대한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nnection is a spark that gives our lives meaning.
It drives us to seek out others who feel the same way. Okay, why don't you input the data and we'll take a look together. Hey, Mari, what you got for me? To find those who share our views, yet offer different perspectives. そうですね。 Look over here. Challenge us with new ways of seeing. That I think we should. Deepen our understanding. And enrich our lives. 最后一笔的时候，往前。 Great things happen when we commit to something bigger than ourselves. Let's take a closer look at it. Place this here. Let's see how we go from there, okay? This sense of collaboration and the feelings of connection it brings excites us. Hey, just in time. I'm gonna move it slightly, okay? It's yours, take it. We have 2 planes right now on the same trajectory. As we put people first, technology fades into the background and feels like anything but. Aisha, what do you think? I think if we had 330, maintaining 2800. We'll be clear for approach. Excellent. This changes the way we see the world, and in turn, changes the world we see. These numbers are looking great, actually. There's promise in the possibilities, and what we see and create next will stretch the imagination. Good morning, Sarah. Morning. Slowly coming towards the thumb. A world without boundaries. Good job. A lot better than yesterday. Yeah. Excellent. Slowly bring the A arm world down. where technology enhances, not limits, humanity. With people front, center, and in the spotlight. The future is here. And here can be anywhere. Introducing Microsoft Mesh. 네, 앞서 말씀드린 이제 혼합실 서비스와 메타버스를 위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비스 이외에도 많은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들이 출시되었습니다. 이 중에 대표적으로 4가지 서비스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건축 현장에서 BIM이라고 하는 설계 데이터를 시공 현장에서 투영할 수가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데이터를 이제 현장에 투영을 해서 시공 정합성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현장의 상황과 설계 자료를 좀 비교해 보면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스페이셜이라고 하는 앱이 되겠습니다. 스페이셜은 메타버스 서비스라는 앱이고요. 가상 공간을 생성을 하고 이 공간에 사용자들 초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시회를 연다거나 친목 모임을 한다거나 회의 공간을 생성시킬 수도 있죠. 최근에는 이제 NTF 기반의 이제 2D 이미지나 3D NTF를 구축해서 자신만의 전시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서비스에 지원되는 디바이스로는 이제 홀로렌즈뿐만 아니라 개인용 스마트폰이라든가 노트북, VR 등의 디바이스들도 이제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가상의 인체와 가상의 환자를 구현하고 토론할 수 있는 GRG XR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홀로 휴먼이라고 하는 이제 가상의 인체를 이제 기반으로 해부학적인 정보를 이제 혼합 현실로 구현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교육을 또 진행할 수가 있어요. 또한 이제 홀로 페이션트라고 하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표준화된 가상의 환자를 현실 공간에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환자로부터 발생되는 이제 시그널들을 통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를 토론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뷰포리아 엑스포트 캡처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뷰포리아 엑스포트 캡처는 촬영한 영상을 기반으로 단계별로 가이드를 생성하는 앱입니다. 그래서 뷰포리아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뷰포리아 익스포트 캡처는 뷰포리아에서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 중에 하나이고요. 단계별 가이드를 먼저 이제 전문가가 이제 영상으로 찍으면서 이 영상을 기반으로 단계별 절차서를 만든다거나 이제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 코딩 없이 상당히 빠르게 생성할 수가 있죠.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앱들이 현재 상용화돼서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이제 홀로렌즈와 믹스 리얼리티 서비스를 이용한 이제 사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해외 2개 사례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사례인데요.
뭐 자동차의 구조가 현재는 과거와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당히 복잡해졌고요. 전자화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운행 중에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됐었을 때 이제 이에 대한 원인을 찾고 대응하는 데는 이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런 전문가들은 이제 모든 국가와 지역에 배치하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죠. 뭐 그렇다고 이제 복잡한 문제, 뭐 상당히 정비가 어려운 이제 차량에 대해서 해당 엔지니어가 있는 곳으로 전달하는 것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서비스 품질도 낮아지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에서는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하고 이제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홀로렌즈와 리모트 어시스트를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솔루션들을 통해서 현장에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인 서비스를 할 수가 있었고요. 더불어 고객의 만족도도 상승하게 되었죠. 뭐 추가적으로 이제 또 발생된 효과라면은 좀 위험한 작업 같은 경우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사례는 이제 로키드 마틴에 있는 오리온 프로젝트입니다. 나사와 공동으로 이제 프로젝트 진행하는 경우에 좀 재밌는 점을 좀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이전에 없었다는 거죠. 네, 항상 처음입니다. 그래서 설계에서부터 현장 조립까지 참여한 인원들은 이제 매번 새로운 업무를 정확하게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모든 작업이 그 절차에 따라서 수행이 되고요. 이러한 이제 여기 참여한 작업자들은 사전에 모든 데이터를 확인하고 충분히 연습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좀 단축하고자 작업 절차에 대한 안내를 홀로렌즈 기반의 컨텐츠로 이제 구성을 했고요. 홀로렌즈와 작업 지침에 대한 이제 가상 혼합 현실 서비스를 통해서 뭐 결론적으로 8시간에 걸친 프로세스가 뭐 1시간 내외로 줄일 수 있다. 그리고 품질도 향상됐다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국내 사례입니다. 바스프라고 하는 이제 회사이고요. 글로벌 기업이기도 합니다. 뭐 한국에도 사업장이 있고요. 바스프에서는 홀로렌즈를 이용해서 주로 이제 해외 본사와 실시간 회의 그리고 현장을 검증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활용 방안으로는 이제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들에 대해서 품질 검사를 본사 담당자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실시간으로 진행하면서 결과를 서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이제 플랜트 사업장의 특성상 안전에 상당히 많은 관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렌즈와 리모트 어시스트 통해서 현장 안전 관리 상황들, 그다음에 진행 내용들을 본사 담당자와 주기적으로 점검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해외 공장의 원격 관리 사례입니다. 뭐 사업 특성상 이제 고객사는 좀 밝히기 좀 어려운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많은 기업에서 현재 지금 해외 공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해외 공장의 경우에서는 국내 담당자가 파견이 돼서 이제 현장에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부분들이 파견한 직원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 운영에 이제 문제가 있거나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서는 결국 본사에 있는 담당자가 뭐 이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출장을 통해서 뭐 확인할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지금 이제 국가 간 이동이 상당히 제한된 상황이죠. 이를 해결하고자 이제 홀로렌즈와 리모트 어시스트 통해서 원격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당자 인터뷰 중에 여담으로는요, 2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네요. 첫 번째는 해외를 너무 안 나가니까 가고 싶을 때가 있다고 하고요. 시차 문제는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이번에는 이제 해외 거래처 요구사항에 대한 이슈입니다. 해외 거래처와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종종 해외에 있는 거래처에서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직접 와서 생산 라인의 모든 커뮤니케이션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게 막혀 있죠. 그래서 이제 해외 거래처에서 원격 회의에 대한 전환 요구가 있고요. 이때 홀로렌즈와 리모트 어시스트를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국내 기업에서도 이를 위해서 적용하는 케이스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교육 사례입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안암병원에서는 이제 의학 교육과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를 구현하기 위해서 혼합 현실, 믹스 리얼리티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포스텍도 이제 혼합 현실을 이용해서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MR 강의실을 구성을 해서 학부생들이 이를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이제 접근 방법이라든가 고가 실습 기자재에 대한 운영을 현재 홀로렌즈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국민 서비스 항목에 관련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과학관을 찾는 여러 사람 중에 청각장애자를 위한 수화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수화 서비스는 홀로렌즈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제 가상의 캐릭터가 나와서 서비스를 해주는 그러한 이제 개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례도 공공 분야입니다. 문화재에 대해서 이제 현실 공간에서 가상의 이제 컨텐츠를 배치를 해주고요. 뭐 현재 장소와 과거의 장소를 서로 동시에 구현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살았던 가상 인물들이 나타나고요. 특정 위치에서는 뭐 불필요한, 뭐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줌으로써 생생하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네, 진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타이트하네요. 네, 오늘 세미나 마지막 좀 결론을 좀 내리고자 합니다. 현재 지금 우리는 메타버스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타버스 서비스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될지는 사실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현재 비대면 환경에 적응하고자 저희와 여러분들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비대면 환경은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고요. 지속적으로도 우리의 비즈니스 생활에 환경에 영향을 미칠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효율성과 함께 참여한 개인에 대한 개성 그리고 감성은 같이 표현이 되어야 되겠죠. 이런 이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분야의 이제 혁신을 주도를 하고 있고요. 이런 혁신 가운데서는 홀로렌즈라고 하는 디바이스가 사용자들에게 놀라운 경험을 줄 수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지금 설문지가 나갔었을 텐데요. 설문지 내용에 이제 보시면서 작성 부탁드리고요. 설문지 제출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있다고 하니까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남기셨는지 저도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가 우리가 같이 좀 공유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한 두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사이트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네, 상당히 많은 댓글이 왔습니다. 네, 내용들을 지금 보고 있고요. 네, 질문 내용 중에서 코로나19, 뭐 현재 팬데믹 환경에서 비대면 업무가 많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를 이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는 질문, 이민수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많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이 메타버스 서비스를 과연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시켜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메타버스라는 서비스가 어떤 이벤트를 위한 일회성으로는 충분히 진행이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긴 하지만 이제 뭐 비대면 환경이라든가 회의를 진행한다라면은 좀 더 원활한 서비스들이 필요하겠죠.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의견 교환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로 이제 고려를 하신다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팀즈도 한번 충분히 고려할 만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도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 좀 질문 쫙 보고 있는데요. 네, 여현동님이 남기신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세계가 실제 인간관계 회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욕설이 난무하는 메타버스 세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에 있고요.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무리가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알기로도 전 세계 글로벌 협회에서 지금 가상 세계에 대한 이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률이라든가 뭐 절차 뭐 아니면은 이제 규제, 제약 등을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저희 개인이 이제 해당 공간에 들어가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개인의 개성이 이제 좀 안 좋은 방향으로도 나타날 걸로 좀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B2B 영역,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그래도 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질문을 좀 결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김현철 님이 사이버 멀미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로 여현동 님은 이제 객체 컨트롤, 초점에 관련된 부분들, 이질감에 관련된 내용들을 해주셨는데요. 멀미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사실 저도 VR 디바이스를 5초 이상 못 씁니다. 쓰고 10초 정도 지나면 하루에 업무를 못할 정도 상당히 멀미를 많이 느끼는데요. 홀로렌즈 디바이스는 이러한 멀미감 등을 상당히 많이
좀 그 감소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질감에 관련돼서도 체험하셨던 많은 분들이 상당히 이질감이 없다, 실제 있는 것과 동일한 느낌으로 좀 그런 경험담을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 지금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요. 이 나머지 제가 답변 드리지 못한 질문들은 제가 별도로 저희 쪽에서 이제 답변을 드리고 이메일 혹은 이제 연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했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추가적으로 이제 자료 요청들은 제가 별도로 세미나가 끝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지금 비즈니스 환경에 완벽하게 메타버스가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풀어가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출시가 되는 만큼 저희도 좀 그거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금 준비했던 비대면 환경에서의 트렌드, 홀로렌즈2에 대한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엔 다시 또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